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을 때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강좌로서 약 30분 정도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소득세 신고를 작성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국세동의 자원봉사단과 세무TV 주관으로 저는 세무인 정명 대표 국세동의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의 세무사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소득세 신고 절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신고서 제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에 간이세액 매월전증서 하죠, 그죠? 그리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 정산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비사업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 또는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부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자가 무슨 사업이 있느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나 주택 임대의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좀 규모가 적더라도 추계가 아닌, 물론 복식기장 의무로 신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규모가 적은데 여태까지 추계로 하고 신고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간편장부로 소득 금액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건 한 20분, 요거 한 10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의 교재는 제가 국세동호회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치면 되겠죠. 자원봉사단 동영상 강의 교재 보기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강의 교재도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에 있으면서 보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좀 크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합산 5개소득, 여기 보면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인별 부부 합산이 아닌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요거는 필요경비가 없어요. 소득 자체가 소득 금액이 된다. 음식점, 사업자 운영 등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 등은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소득 금액이 된다. 사업소득 금액이 된다.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된다. 근로소득은 총급에서 근로소득 공제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또 연금소득은 총연금, 연금소득 공제 금액이 된다. 기타소득은 3,300만 원 종합과세인데 역시 같다. 그래서 총수익금 필요경비인데 요거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종합소득 금액을 다 합치고 나면은 있는 분들, 그죠? 있는 분들 다 합치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를 빼주는 거죠.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또 경로대 장애인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많을수록 과세표준은 줄어들겠죠, 그죠? 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6%부터 45%의 높은 세율을 가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의 과세표준이다, 1억의 과세표준이다 한다면은 요 구간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1억 곱하기 35% 마이너스 1,490만 원 누진공제를 빼주면은 바로 산출세액이 된다. 그래서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고, 연말정산 때 누락된 확정신고에 공제가 가능해요. 인적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또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죠. 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놓친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하면은 세금이 납부보다는 환급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빼주죠. 원천납부세. 여러분도 아까 원천 납부한 세액을 하고 납부세액이 나온다.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여기에 20%를 가산세로 내야 된다. 산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 가산세를 내야 돼요. 제 강의 들으시고 꼭 신고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강연료는 200만 원 받았다. 필요금 20%를 꼭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해주게 돼 있어가지고, 그럼 이분의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 원이 되고, 강의하고 또 강의료를 받을 때 20% 원천징수 한 거 차감하고 받으셨죠, 그죠? 이것도 선택에 의해서 300만 원을 기타 소득 금액에 초과하지 않아도 유리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 포함해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시면 된다. 자,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비사업자, 근로금융연금 이 정도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죠? 물론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간편장부나 복식기장. 부동산 임대업이 크다면 복식기장을 할 거고, 무슨 신고를 받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세무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단순경비율이나 또 비사업자 제 강의를 들으면은 쉽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간편인증 다 하고 계시죠, 그죠? 간편인증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치고, 저는 카톡으로 했어요.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름 치고 제 핸드폰 번호. 자, 작성하다가 잘 안 된다. 그럼 메시지 주세요. 제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동의하고 다 들어가면 인증 요청해요. 이런 게 뜨죠? 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 이제 인증 요청한 거예요. 그럼 제가 비밀번호 넣고 인증을 하게 하면은 인증이 완료돼서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스마트폰 여러분 홈택스 앱을 깔아놓고 신고와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홈택스도 신고가 가능하다. 강의 듣고 바로 신고를 하고, 또 잘못 신고한 거는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렇게 다 클릭하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채움 신고 단순경비로 들어간다. 또는 부동산 임대업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조회도 이제 가능하니까 해보고, 자, 정기신고, 자,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종합세 신고가 쫙 이렇게 기본사항부터 입력해라. 자, 이거는 단순한 신고, 단순한 신고.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단순한 신고예요. 기본사항 입력하고 업종별 수익금액비 세금 계산까지 한 면에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 신고서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신고, 그리고 또 신고 안내 동영상을 보면서 할 수가 있다. 이 신고서는 이런 유형만 가능해요. 신고 안내문이, 여러분, 그거 보면은 신고 안내문에 안내용이 FG에 해당, 아까 보셨죠? 신고 안내, 단순경비율 사업소도 원천징수, 인적유형 소득자를 포함한데 이 신고 안내로다가 다 한 방에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근로, 연금, 기타도 포함되고, 이 화면은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도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잘 모르겠으면은 동영상도 한번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어서 보면 되겠고. 기본사항 입력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컴퓨터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이렇게 코표된 거는 활성화된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납세자 번호는, 소득세 납세자 번호는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다. 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를 넘기려 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온 거예요. 조회를 먼저, 여기 조회를 먼저 클릭하고 나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나를 꼭 입력하라. 전화번호는 하나는 필수입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까 이런 멘트가 뜹니다. 그럼 확인 누르니까 입력하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또 뭐라 가냐? 저장 후 다음 이동 하니까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멘트가 나와요.
확인하면은 이제 신고서가 기본사항은 다 입력이 끝난 거예요, 지금. 얼마 시간 안 걸리죠. 그래서 세액계산을 바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로연금 기타. 여러분들이 원천징수를, 원천징수 의무자가 한마디로 회사에서 다 했죠. 그러니까 근로연금 기타 소득은 블록으로 다 된다. 블록으로 돼서, 없이 쫙쫙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하니까 근로소득으로 이 소득 의무자가 이제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총수익금액, 총급여, 총연금,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그죠? 그래서 소득금액은 합치니까 445만 원이더라. 요 앞에 거는 좀 단위로 제가 모자이크 칠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소득금액이죠? 종합소득금액. 445원과 일치되겠죠. 다음에 소득공제는 15에서 28번까지 합계인데 소득공제가 많죠. 종류가 150만 원. 전체가 150만 원이다. 그게 빠진 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면은 이런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제대로 모르고, 그죠? 작년과 같죠? 이렇게 물으면 예, 그냥 하고 뒤에 줄 서고.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지 말고 직접 사무실이나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셔라. 그런 얘기를. 인적공제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에 가서 수정을 하면 다 수정이 가능하고, 전년도 거 인적공제 불러왔어요. 불러오고 보니까 또 추가 입력, 빠진 걸 추가 입력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부모가 59세라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았는데 재작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60세가 됐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 추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추가 입력. 그래서 또 불러오기를 보니까 또 선택한 수정을 한다든지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선택한 내용 수정은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작년에는 그냥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되게 뭐 교통사고를 나서 갑자기 장애인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불상사 일이 있겠죠. 그럼 장애인 공제까지 같이 받는다. 그래서 선택 내용을 또 수정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알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명세서. 보세요. 전년도 불러오기에서 했어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추가 입력 사항이 있어요. 추가 입력 사항에 입력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일 때는 유효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진행이 안 돼요. 주민번호는 정확히 입력을 해야 돼요. 다음에 관계. 여기서 여기를 또 뭐 배우자의 부모다. 또는 뭐 배우자의 또 어떻게 해요? 배우자의 또 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런 건 다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게 70세 이상이면 체크가 돼. 경로우대까지 이제 같이 받는 거예요. 등록하기 나오죠.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인적공제를 구체적 설명해서 본인 나이 요건을 보셔야 돼요. 본인하고 배우자는 나이 관계없어.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1961년 12월 30일에 이전에 출생. 직계 비속, 손자, 아들, 딸, 뭐 이렇게 돼. 동거 입양자는 20세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 경로우대는 1951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소득요건은 본인 빼고는 다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어요. 나이 요건이 없어요. 또 주거 형편상에 여기 직계 존속,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같이 못 살고 있죠.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고 부양을 하고 있다면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분이 경로우대다, 또 뭐 불행해도 장애이다. 다 받아서 정부에서 적용이 된다. 상당히 큰 거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 맞벌이 부부들이 같이 소득공제를 받으면은 바로 크로스체크가 되겠죠. 그죠? 나중에 세금을 가산세 붙여내야 되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고, 형제 자매 중에서 다른 형제가 받고 있으면은
미리 알아보고 받고 있다면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건 다 국세청에서 주민번호 입력해서 그래서 체크가 튀는 사항이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기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 그래서 70세 이상 나오고, 이걸 추가 입력을 하니까, 여기 추가 입력했어요. 추가하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돼요. 생계를 갖추는 부용가족입니까? 물어봐요.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까? 물어봐요. 여기서 아니요 하면은 공제를 받는 거고, 예 하면은 공제를 못 받는 거고, 부양가족이 장애인입니까? 예 하면은 장애인 공제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에, 자, 이제 세액공제 명세로 갈게요. 세액공제 명세는, 이게 제가 이제 제 걸로다가 계산을 해봤는데, 전체가 111만 5,909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받느냐? 36에서 43. 많죠. 근로자들은 뭐 의료비 공제해서 상당히 많은데, 자녀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상당히 많죠. 여기서 제가 설명할 것은 기부금만 제가 할게요. 기부금 38번에 가서 이렇게 기부금 명세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기부금 명세서를 기왕에 기부금을 받은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불러오기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또는 회사에서 연마장사한테 제출한 거 이런 것도 불러오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기본종사 대상, 기부금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가 된다. 공제가 된다. 그래서 기부자를 입력하고 관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관계. 기부처가 어딥니까? 종교단체나 정치훈회 이런 데는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직접 입력하기. 또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 시스템을 운영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 또는 정치훈회에서 이런 거를 이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홍보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입력을 해본 거예요.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뜹니다. 입력을. 여기를 입력하고 나면은 기부금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이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치기부금 1번에 넣고 또 종교단체는 여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네, 클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부를 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또는 교회나 종교단체 고유번호 입력하고 하면은 제가 100만 원을 했다. 정치인한테 100만 원 후원을 했다. 또 교회는 한 달에 10만 원씩 120만 원 했다. 이런 결과치를 보려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기부금 한 거는 20%, 1000만 원까지 추가분은 30%, 그 20%를 해서 24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 보면은 정치 기부금은 10만 원, 기부를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은 소득세에서, 또 나머지 110분의 100은 소득세에서 10만 원을 했으니까 9만 900원을 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 110분의 10을, 그러니까 10만 원을 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10만 원 초과분이죠. 100만 원 했으니까 90만 원 넘는 거는 15%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의입이 뭐 계산하기, 다 이렇게 보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은, 보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 강의 끝나고 한 5월 20일 정도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더 만들어서 국세동호회 홈페이지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고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신고했으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도 해서 전체가 이걸 공제를 받게 된다. 끝났습니다. 자, 환급할세액이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해본 거예요. 환급할세액이 나오니까 무슨 멘트가 뜨는기를 말공고 또는 뭐 국민은행, 농협이는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이건 꼭 해야 환급이 이 금액 계좌로 들어온다. 꼭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농어촌 특별세에 해당되는지 모르니까 또 한번 들어가 보고 이해도매 신고서 제출합니다. 여기다 검색해서 클릭하면은 신고서 작성 완료 끝. 자, 그러고 이제 납부할세액이 나온 걸 또 한번 해봤어요. 납부할세액이 나오게끔 이제 신고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역시 여기서 동의합니다. 이게 맞으니까 동의합니다 하면은 바로 신고서 작성 완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작성하고 신고서 접수증 인쇄를 해야 돼요. 인쇄 안 해도 되지만 눈으로 봐야 되니까 또 소득세 접수증 꼭 보시고 접수 신고를 해놓고 전송을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면은 무신고가 되죠. 납부할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먹게 된다. 개인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에 대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내역 조회 이렇게 보면은 조회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접수증 보기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동해서 바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로 이동해서 가능하다. 납부서 목록 출력, 전자납부로 바로 가기,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영수증 출력해서 가상 계좌가 나오니까 은행에서 내든지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이게 뭐 요새는 12시,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오픈하고 있으니까 밤에 퇴근해서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작성해두고, 그러나 5월 30일은 12시 마감입니다. 12시. 꼭 매일 1시까지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지방세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뭐 1분이면 끝날 거예요. 근데 소득세 납부세 꼭 10%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에서 중간이라면 지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 후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새로 작성하기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중간중간에 새로 작성하다 뭐 나중에 좀 쉬었다 간다. 신고서 불러오기로 가서 계속 작성하면 되는 거고. 끝났습니다. 부동산 임대 등 사업소득 있는 경우 계속하기서 하겠습니다. 개업할 때부터 간편장부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유리하다. 이유는 예를 들어 개업할 때 지불한 영업권 권리금을 3억을 지불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했어요. 30% 세율 적용 가져간다면은 소득세 9천만 원, 지방소득세 900만 원. 내내 인테리어 공사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개업할 때 결손 적자 금액은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15년 이내 이익이 났을 때 발생에 공제한다. 그래서 주변에 조그맣게라도 또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꼭 좀 해서 추계로 하지 말고 간편장부를 해라. 또 건강보험료도 이 제외 요건에 여러분 뭐 부모가 됐던 이런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은 피부양제에서 제외된다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간편장부라도 꼭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 이제 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니까 아까 이 화면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물론 단순경비를 조금만 되는 이쪽에서 계속 가능한데 규모가 있고 간편장부 기준경비로 간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다 입력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한 대로 사업자가 있음, 그죠? 사업자 번호 입력하는 거고 이렇게 입력 하나하나 넘어가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제 그 기장의무 판정 이게 좀 이쪽으로 치우쳐졌네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그죠? 임대업, 주택임대도 여기 들어간다고 봐야죠. 자, 임대업을 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2020년 기속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수익금액은 그냥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7,500만 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넘으면은 복식. 이렇게 5억 이상자는 성실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기종년도, 이거는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장부를 뭘로 할 건가? 이렇게 한다. 다음에 추계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장부를 안 하고, 간편장부도 안 해. 나는 추계할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2020년 기속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야지 단순경비를 가능하다. 또 2021년 복식 의무자의 기준 의무자에 해당되면은 의무자에 해당된다. 복식 기장은 7,500만 원 이상이면은 2021년이 그죠? 그러면은 복식 기장에 들어가죠. 그럼 기준경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경비는 뭐냐? 주요경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계잖아요. 추계. 장부는 안 했으니까 이 주요경비 이걸 빼주는 거예요. 일단 빼주고 총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을 해서 국세청에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주택임대 하는데 있을 게 있나요? 그럼 매입비용 거의 없죠. 기준경비로 가니까 소득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자 비용은 여기 없죠, 그죠? 주택임대 합의에서 주택을 살 때 뭐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또 감가상각이죠. 주택임대 임대의 그 감가상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추계신고는 상당히 절세 효과를 못 본다. 또 추계신고를 할 때는 무기장 가산세가 20%나 돼요. 무기장 가산세가.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고, 자,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이 복식장부를 했다. 20% 세액공제. 차이가 무려 40%나 되죠. 소규모 사업자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간편장부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요가 관련 서비스업, 요를 제가 이번에 기준경비로 신고를 하니까 소득세가 한 380 나오는데, 400만 원 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합쳐서 간편장부 하니까 11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라도 해야 된다. 소득의 종류 찾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고, 간편장부 서식 이렇게 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서식. 서식만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득공제 인적사항은 부양가족, 부모, 주부모, 장인, 장모, 자녀, 며느리, 사위, 생계를 같이 해야 돼, 생계.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 한다. 본인이 벌은 돈 가지고 한마디로 먹고 산다. 그래서 연령 제한이 있고 소득 제한이 있다. 경로대,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소득금액의 100만 원 이하는 이런 소득은 제외하고 퇴직소득도 양도소득도 합쳐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죠? 이 국세동의 홈페이지 내부에서 들어가면은 자원봉사단 메뉴에서 이런 발간도서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전자복식으로. 그래서 넘겨가면서 이 책을, 소득세 분야를 책을 보면은 소득세 신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또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안내 책자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연말정산 책자를 보면은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소득공제 아주 잘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게 있네. 그러면은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해서 소득세를 절세하는 쪽으로 신고를 해라. 그래서 요 연말정산만 가지고 제가 5월 한 20일 좀 넘어서 다시 한번 이런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해도 되니까. 제가 절세 특강 이렇게 이제 우리 국세동호회 자원봉사단에서 다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강의도 들어보시고, 뭐 주택임대의 모든 것 올해 겁니다. 그죠? 아주 좋은 책들이, 좋은 강의들이 많다. 참고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을 때 5월달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잠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규모가 큰 사업 소득자 분께서는 세무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렇게 절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